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처음에는 응하겠다고 했다가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어제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특검에 출석해서 13시간 조사받고 귀가하면서 김진우 씨 요청으로 그림 상고 중개했을 뿐이다.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었고 김진우 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가격이 두세 배 뛸 수 있어서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? 뇌물이 아니라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네가 대신 그림을 좀 사줘. 내가 나서면 왠지 비싸게 부를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줬다.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만 해줬다. 이런 현직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검사가?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예. 지금 변명할 게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아니,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김진우랑 지금 김상민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? 이게 되게 궁금해. 예를 들면은 뭐 김진우 그 오빠, 김건희 오빠 김진우랑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이랑은 뭐 휘문고 동기. 그러니까 뭐 알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런 거를 부탁하는 거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예. 아니 뭐 우리 박주민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이 저한테 제가 좀 이런 거 잘한다고 야 네가 좀 사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가 무슨 이 그림의 전문성이 있나요?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글쎄요 금방 밝혀질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아니 예. 게다가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사 할인 받았다는 거예요. 원래 1억 4천 불렀는데 검사 DC 받아서 2천만 원 할인을 받았다는 거예요. 나쁜 놈들이야.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 씨 일가가 사겠다 그러면 더 할인해주지 않을까요? 저도 검사 그렇게 할인보다 생각하고 더 많이 받을 그렇게 것 생각을 같은데? 하고 살면서 나 검사야. 좀 깎아줘. 이건 무슨 뜻이에요? 나 검사야 할인해줘. 이거는 나중에 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검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기대감을 좀 주면서 할인을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. 심은정 님이 연예인 DC만 들어봤는데 영부인 DC에 검사 DC까지 참 줄을 잇고 있다. 네. 평론가 DC도 좀 해주십시오. 평론가 DC는 없습니까? 아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이거는 일단 지금 전직 검사긴 하지만 현직 검사였으면 이건 징계감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 DC를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상 강요고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적정 뭐 소비자 가격이나 이런 게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도 많이 좀 깎아서 한다거나 좀 아는 사람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제가 보기에는 검사 DC라니 결국은 이거는 잘 봐달라라는 청탁 그 예비 청탁을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. 네. 지금 사실 이제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, 뭐 다이아몬드 반지 줄줄이 두꺼비도 나와서 여기서 나왔죠? 네, 네 두꺼비. 금거북이도 여기서 나왔죠. 네. 또 다른 메간 매직 정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김건희 씨 측은 남동생 부부의 결혼 패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선물한 나토 3종 세트도 이거 3종 아니고 7종일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 뭐 장신구가 7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자수서에 있는 나토 3종 세트와 착용 사진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착용 모습이 보여져 있는 뭐 반클리프 앤 아펠의 이제 팔찌 그리고 뭐 버터플라이 뭐 착용 여부가 미확인한 것 중에 이제 서희건설에서 구매를 해간 목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긴 한숨.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 얘기 아까 했잖아요. 김상민 검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현직 검사 시절에 현직 검사면서도 자기 출마하는 것을 시사하는 문자를 뿌렸었어요. 뼛속까지 차원상. 예, 그거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국감 때 터뜨려가지고 결국 징계 받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징계 받았던 사람이 국정원의 차관급으로 가요 나중에. 징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죠. 이상하죠. 예, 그 대가가 지금 그림이다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보면은 각종 메간 매직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뭐 저런 목걸이 같은 것, 그 사위를 어디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고 또 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도 국가교육위원장도 금거북이, 금두꺼비. 아, 도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갔었던 거지?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몇 차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제가 종교 행사에서 네.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편하게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
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셨어요. 제가 그 얘기 나누던 분이. 그래서 아니 의원님은 장관 같은 거 안 가세요? 제가 보기에 정말 가실 만한 분인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양반은 여사하고 안 친해요. 아, 이렇게 대놓고. 대놓고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그걸 인정해요. 제 맞아요. 저는 안 친해요.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였던 거예요. 그리고 알고 봤더니 여사하고 친해지려면 선물을 또 줘야 됐던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당시에도 이미 국민의힘 2년 전 이 무렵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팽배했었다. 씁쓸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받아 드신 거냐. 아, 진짜 이거 지금 7종이 이제 3종으로 이봉관 그러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그렇게 한 거는 이게 마지막에 산 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그게 제일 비쌌던 거고 근데 앞에 샀던 거가 지금 이게 신고가 안 된 거니까 자수를 안 한 거잖아요.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게 아까 사진에 나왔지만 김건희가 이미 차고 다니는 게 팔찌는 동일한 모델이면은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같은 거의 가능성이 높고 1억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 뇌물이 형량이 확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 3종으로만 하면 1억 원이 좀 안 돼, 살짝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아직 덜 주목을 받았으니 몰랐으니 그러니까 이 4개는 빼고 뒤에 3개만 지금 처음에 목걸이 그 브로치 뭐 귀걸이 요것만 지금 했다고 지금 자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아 진짜 그러니까 그림값도 할인받았다고 하는 게 가격 다운시키려고 그렇죠. 그건 뭐 근데 위작이라는 얘기도 있어. 진품가품 논란까지 있어가지고 그거 뭐 어느 걸로 지금 가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. 아니 근데 현직 검사한테 위작을 파는 것도 참 대단한.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건 진짜인 것 같고 진짜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1억이 넘는 가격을 했으니까 뭐 이건 뇌물에서 빠질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하여튼, 특검에서 그 진품 감정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진품이다, 한품에서 가품이다 가품이라고 나와가지고 했죠. 지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.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게 복불복이었던 게 서희건설 쪽에서 좀 저도 전해 들은 거기는 한데 이게 뭐 아주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닌데 서희건설에서 굉장히 좀 억울해한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합치면 거의 1억 5천이잖아요. 이배용은 700만 원 주고 국가교육위원장 했는데 우리는 1억 5천만 원이나 줬는데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밖에 못했다. 이거 억울하. 너무 우리가 바가지 쓴 거 아니냐. 얼마나 해먹은 거야 도대체 김건희는 도대체.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예전에 최지영 목사도 얘기했지만은 쇼핑백 들고 줄을 섰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본인이 누구한테 어디서 받았는지 분류조차 안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양원에다가 지금 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. 이거 뭐 동생이 폐물이라고 하는데 누가 폐물을 요양원에 갖다 놓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에 막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이거저거 받은 거가 그냥 뭉텅이로. 이거 말고도 지금 딴 데 그 예전에 유경옥 행정관이 지금 그 차 한번 뺐잖아요. 그 컨테이너 뺐잖아요. 거기에도 지금 뇌물이 지금 쌓여 있을 것 같다. 진짜 참담합니다. 진짜. 근데 사실 비서실장직을 바라고 그 선물을 한 건 아니겠죠.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알파가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텐데. 서희건설 관련된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.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순히 그 비서실장만을 위해서 또 단순히 저 목걸이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자수를 했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. 네.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뭐 걸석 재판 계속하고 있고 뭐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구치소 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보니까 1차 구속 당시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잖아요.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휴대전화 보여줬는데 이때 뭘 했냐 봤더니 반려견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잘 지내는구만 이랬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1월 말에 찾아온 수행실장에게도 강아지들도 잘 있냐 애들 위축 안 됐지 뭐 이렇게 안부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국민을 왜 이렇게 걱정하지 진짜 참 진짜 일단 이 확실하게 할 거는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개는 토리는 아니고 해피와 조이라고 해피와 조이, 네. 해피와 조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받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네. 이제 선물로 받은 그 개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좀 황당하긴 한데 네. 좀 이제 이게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불법이 말도 안 되는 거죠. 뭐 프리즌 브레이크도 아니고 무슨 휴대전화를 반입해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감옥에서 갖게 됐어요. 그러면은
가족하고 뭔가 통화를 하거나 가족이 떠올라니까 김건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떠올라고서 김건희 사진을 보거나 건희는 잘 있니?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걔를 먼저 한 것도 너무 이게 기괴하고 김건희는 한 번도 면회도 안 가고 영치금 50만 원 딸랑 넣고 이 부부는 뭐 하는 부부지? 되게 저는 이상해요.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감옥에 가면은 와이프 생각이 날 것 같아요. 근데 사람보다 개가 먼저다? 난 정말 이상하다 이 부분은. 예. 룰루님이 김건희 씨의 의문의 일패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죽어야 뭐 남편이 살까요? 뭐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걸 또 변호인 통해서 흘렸잖아요. 진짜 이상하네요. 참 이해가 안 되네요. 예. 뭐 저 혹자는 반려견은 자식 같은 존재라 이제 아이, 네. 자식 같은 거지 자식은 아니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 개하고 사람에게 위계가 있는데 이게 안타깝다. 김건희가 참 그 생각이 드네요. 상식적으로는 좀 잘 납득은 안 가는 상황이긴 해요. 그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 불법이긴 하지만 만약 휴대전화까지 가지고 왔다 그러면 와이프랑 통화할 것 같은데요. 전화해가지고 건희야 잘 있니? 왜 면회는 안 오냐? 뭐 이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의 이제 농을 섞은 거지만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솔직히 이게. 네.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검찰 개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이제 검찰청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, 네.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.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. 뭐 퇴직 검사들 이제 검찰 동호회에서도 동호회.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박 의원님은 이 워딩이 반성으로 보세요, 저항으로 보세요. 저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명당할 위기라고 표현을 했어요. 개명이 아니라 개혁이거든요. 그리고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권한과 기능을 손을 대는 겁니다. 그래서 개명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거는 아직까지도 뭔가 권한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저항감, 반감 이런 것들 드러냈다고 보여져요. 그리고 뭐 검찰 동호회에서도 뭐 반성한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또 이런 얘기 했어요. 위헌 논란이 있을 거다. 근데 정말 답답한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옳은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딱 옳은 얘기 하셨더라고요.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단 한마디도 나온 게 없어요. 따라서 뭐 수사를 하든 뭐 기소를 하든 아니면 수사를 못하게 하든 기소를 못하게 하든 위헌 논란에 쌓일 염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이건 헌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번 이상 확인해 준 내용이에요. 이미 다른 사건에서. 그래서 위헌 논란 이런 건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견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검사에 대해서는 영장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뭐 영장 청구 이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검사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헌법 제 89조 16호에 보면은 검찰총장, 합동참모의장, 각군 참모총장, 국립대학교 총장, 대사,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뭐 등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총장이 나왔으니 검찰청도 헌법이 정한 거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헌법이 정한 기관은 국회 하면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고 국회는 뭐고 헌법재판소는 뭐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딱 한 단어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헌법이 정한 기관으로 볼 것이냐 아닌가를 가지고 법률학자 그 헌법학자들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뭐 이거는 글쎄요. 저는 뭐 이제 만들 수 그러니까 그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.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에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의 제기가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좋겠다 깔끔하게 그 생각이 들어요. 예. 아니 뭐 이름을 헌법에 이름이 나와 있죠. 말씀하신 대로 뭐 검사라는 표현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게 해도 돼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개명이 아니라 개혁이기 때문에 기능과 권한을 건드리는 거고 그것은 헌법에 단 한 줄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. 위헌 논란에 휩싸일 건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. 지금 사실은 이제 관봉권 띠지 이걸 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? 폐기라고 해야 되나요? 폐기겠죠, 본인들 폐기. 문건에는 폐기라고 폐기라고 돼 써놨어요. 있어요. 사실은 네. 자기 고백 같은 느낌이었는데
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대한 분노가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. 이제 상설특검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아니 사실은 그 본인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나름 작성해온 답변에는 폐기라고 돼 있죠. 그래서 네. 분실이라기보다는 폐기가 맞는 것 같고요.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검사들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폐기가 됐다는 거고, 다만 지금 수사관들은 잘 기억이 안 난다. 뭐 이런 입장이 돼버린 건데,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메모하고 원형 보존 지시 뭐 이런 것들 정황을 다 따져보면 원형 보존하는 게 맞는데 어찌된 경위인지 폐기가 된 거고, 다만 수사관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실수로 폐기했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,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수사관들보다는 좀 다른 쪽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. 근데 수사관들은 그걸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예. 아니 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이거를 이제 실수로 그냥 경징계를 받기 위해서, 그런데 이미 이 수사관들 2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문서도 공유하고 거기에 이제 원래 다 폐기한단 말이야, 비읍시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뭐 화내고 막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. 굉장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의원분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겠다, 그 상황에서 화도 났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거는 지금 뭐 그 남부지검장이 8월 1일 날 그만뒀고요. 그리고 남부지검 그 1차장이었나? 그 사람이 내가 국회 그날 전 그 수사 이제 담당자로 나왔는데, 이분도 8월 8일인가 그만뒀어요.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동시에 다 이거를 그만두고 이 사건이 딱 터진 거거든요.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심으로는 뭔가 있었다,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. 그러니까 검사들이 막 그만두고 할 때는 그 앞단에 있었어요, 한번.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도 약간 날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, 이때는 8월은 약간 뜬금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. 네. 지금 사실 이제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지금 돼 있죠. 종료됐습니다. 예. 수사기관이 경찰청, 국수본, 중수청까지 다 집중이 되면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. 사실 또 네. 일각에서는 암장 우려가 나오더라고요. 경찰이 사건 묻어버릴 수 있고 이제 지금도 너무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제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첫 번째, 수사기관이 이제 행안부 아래로 밀집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위험성은 있을 수는 있겠죠. 근데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게, 국수본 그다음에 중수청은 사실 조직상으로는 분리가 돼 있는 조직이고, 그다음에 그 권한이 집중돼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임의 수사밖에 없어요. 강제 수사를 하려면 무조건 영장이 필요하고요. 영장은 공소청이 청구하는 식으로 되겠죠. 그러니까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가 되고,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공소청에서 한 번 더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, 이전에 검찰이 휘둘렀던 그런 막강한 수사력, 그리고 그것에 의한 수사권 남용, 이런 수준에까지는 안 가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권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배치다,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암장 가능성을 얘기하시는데, 이거는 이의 절차를 잘 설계하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수사 절차법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적인 프로세스를 가다듬게 되는데, 그때 이의 절차를 잘 설계하면 되고, 또 공수처라는 견제기구가 있어요. 공수처는 저희가 애초에 설계할 때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수사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만,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 기능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. 다만 너무 크기가 작고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 큰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, 이것들 저희가 적정한 규모로 좀 키워주면 공수처가 계속 째려오는 거예요. 사건인데 명백히 기소되거나 아니면 더 수사돼야 될 사건인데 암장을 하네? 그런 게 당사자들한테 또 제보가 들어오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? 그럼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째려보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다. 예전과는 좀 다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 사실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잖아요. 네. 지금 보니까 뭐 북부지검 장진영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꼭 지공장이라고 불렀어요. 지방 공소청장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부르면서 이제 뭐 공개 토론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,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주느냐가 쟁점은 맞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 내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, 전 개인적으로
21대 때 이거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당시 외국 사례라든지 또는 수사 현업에 종사하시는 뭐 경찰 쪽 관계자, 검찰 쪽 관계자, 뭐 군 검사 다 좀 모여서 토론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협업의 문제로 즉 경찰과 공소 담당하는 검사가 처음부터 좀 협업을 해가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하면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그 당시에 저희 그 단위의 결론이었어요. 네.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크게 변화가 없고요.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대신에 협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걸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. 예. 일단 이 장진영 부장검사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뭐 이렇게 해야 되나? 조금 기분이 좀 불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이분은 뭐 부정선거 음모론 음모론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뭐 국민의 40%니까 선관위들 검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2월달에 했다라는 분이거든요. 이상한 인식을 좀 가지신 분이고 저는 뭐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임은정하고 해야 되나? 장진영이 그 두 단위가 대표성이 있나? 그러니까 본인이 좀 뜨기 위해서 뭐 임은정 지검장이야 여러 가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일관성 있게 검찰개혁에 얘기를 했으니까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정성 알겠는데 굉장히 조금 오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청권을 줄 것인지 뭐 자체적으로 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럼 어떻게 당연히 이제 인지 수사는 더 못하게 이제 제한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대통령도 본인이 뭐 사회를 보겠다고 할 정도로 그 부분에 굉장히 의지가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당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폭넓게 지금 좀 반대하는 분들까지 다른 의견 있는 분들까지 좀 얘기를 네.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. 뭐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. 예.